저희 코인일보에서는 반짝 상승이든 진정한 상승장의 시작이든 아니면 완연한 하락장의 시작이든 상관없이 현재 시장에서 조금은 더욱 달려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인에 대해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코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지킴 인사드립니다. 5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기준 원화로 약 3,900만원, 달러로는 3,300달러를 조금 넘는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은 약 260만원대, 시가총액 3위의 리플은 543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알트코인들까지도 크고 작은 상승을 이어가며 일시적일지라도 모처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에 루나 테라 사태까지 겹쳐지며 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우울한 모습만 보여줘 오다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고 아직도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도 하지만 저희 코인일보에서는 반짝 상승이든 진정한 상승장의 시작이든 아니면 완연한 하락장의 시작이든 상관없이 현재 시장에서 조금은 더욱 달려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인에 대해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샌드박스 코인입니다. 바로 며칠 전 저희 코인일보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을 비롯하여 위믹스, 어거 등의 코인들이 하루 새 크게 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비해 샌드박스 코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상승 혹은 아직 상승을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샌드박스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 지점 중 하나인 것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의 현재의 위치는 작년 말경 큰 상승을 보여준 후 다시는 내려온 적이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바닥을 확실하고 깔끔하게 여러 번 다져준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5월 비트코인의 역대급 하락에도 현재의 구간에서 이 구간 이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일봉으로 볼 때에도 양봉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아직은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작든 크든지 간에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장이 잠시일지는 몰라도 활기를 찾고 있는 지금 괜찮은 양봉 거래량을 보여주는 동시에 작년에 현재 구간의 저항을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이후에 한 번도 다시 내려온 적이 없다가 이번 5월에 비트코인의 큰 하락에서도 지지를 보여주는 현재 구간이 그래서 손익비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구간인 것입니다. 이 선이 단기 이평선인 20일 이평선인데 추후에 다시 재차 하락을 할지라도 현재 양봉 거래량을 봐서는 이 20일 선까지는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떨어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20일 이평선 위로 안전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위의 이평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각종 변수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에 실시간으로 저희 코인일보를 통해 안전한 투자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선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저희 코인일보를 사칭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짝퉁들이 생겨난다는 건 그만큼 진짜가 되기는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해당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코인일보를 검색하신 후 3개의 채팅방만이 저희 진짜 코인일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가장 핫한 루나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 USD 폭락 사태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권도영 테라폼렉스 대표가 새 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콘스탄틴 보이코 로마노프스키 올로즈 최고 경영자는 권 대표가 커뮤니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도영 대표는 기존 테라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 기존 루나는 루나 클래식으로 변경해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과 코인 만들기를 제안하여 지난 18일부터 루나를 대거 보유한 검증인 등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테라 스테이션에 따르면 투표율은 약 45%로 이 중 79%가량이 권 대표 계획에 찬성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공식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투표에선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90%가 넘게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서 거부권의 비율이 33.4%, 즉 3분의 1을 넘으면 권 대표의 제안은 부결됩니다. 과연 25일 이후 권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이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가운데 주요 7개국 G7을 중심으로 코인 규제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성명 초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론이 힘을 받게 된 것은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 외에는 암호화폐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경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등 친코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루나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기존 노선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최고 가상자산법 전문가들이 테라 루나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디지털 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국내 가상자산 발행 시장과 증권형 토큰 시장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테라 루나 사태의 원인과 대책까지도 논의합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파급력이 어디까지일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드디어 루나를 벗어난 소식입니다.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약세장이 마지막 국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나스닥을 반영한다면서 게놈 혁명과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준이 긴축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편 5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이 점차 반영되면서 미국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이 단행된 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5월 경제 지표도 통화 긴축에 따른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5월부터 경기 모멘텀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통화 정책을 제외하더라도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이미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준은 5월에 이어 6월, 7월도 기준금리를 50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연준의 판단과 미국 경기는 어떻게 될지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